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 쪽 얘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 단거리 송전선로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죠. 일종의 선로 쪽 등가 회로 설정해서 벡터 가지고 전압 및 전류 관계 다 설정을 했죠. 그래서 전압 강화 공식도 다 뽑아냈었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형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력 부분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수전단 전력, 받는 쪽 전력이 있죠. 거기에다가 선로 손실을 더하게 되면 이제 보내는 쪽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력을 여기서 이제 PR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R값이다. 아래 참자 굳이 붙이면, 그래서 이제 수전단 전력에다가 선로 손실을 이제 더해서 송전단 전력으로 표현했다. 그 정도까지만 간략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에서 설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주 질문이 좀 나오는 게 이제 곱하기 3이다. 이게 왜 들어갔느냐? 울트 3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1선당 전력 손실이 IN 제곱의 R이 1선당 전력 손실이. 그래서 3선을 고려하게 되면 곱하기 3으로 설정했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페런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페런트 현상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전력공학에서 보게 되면 문제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전기를 좀 공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페런트 현상 얘기는 뭐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상도 있고, 그죠? 페런트 현상, 그다음 캐스케이딩 현상, 뭐 등등의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페런트 현상이라 하게 되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뭐 발생 원인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림 간단하게 좀 등가로 설정해서 좀 보게 되면, 여기 송전단이다라고 설정을 할까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요. 기준점이니까 대지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여기 수전단이다라고 놓고, 여기에 뭐 이렇게 철탑으로 지지물을 세워도 되고, 일반 지지물 타입으로 설정해도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항도 있을 거고 리액턴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송전단 전압 ES, 그 다음 수전단 전압 ER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R값과 L값만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값은 이제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얘기했을 때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있겠죠. 전류는 다른 쪽으로 새지 않을 거니까 그냥 IN 값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 쪽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전류 및 전압관계를 설정한다. 그게 전압관계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수전단 전압 ER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얘랑 한번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IN의 R값 플러스 여기에 이제 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교류 전력을 받게 되면은 오메가랑 만나게 돼서 유도성 리액턴스 값으로 설정이 될 것이고 IN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 관계였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전단 전압 ER이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죠? 흘러가는데 이 전류는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부하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때 이 부하가 우리가 이제 뭐 전등부하, 결국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조명부하죠. 조명부하, 전열부하, 동력부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명부하나 전열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률 1로 설정을 하고 동력부하 같은 경우는 지상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R값과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으로 항상 부하 측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의 어떤 R값과 X값에 따라서 전류의 위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하 측에
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없고 R값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하 측의 유도성 리액턴스 설정이 되게 되면 전류는 얘하고 얘 때문에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효분도 있을 거고 지상 무효분도 설정이 돼서 아랫방향으로 설정이 되게 되죠. 이 얘기는 계속 여러분들이 뭐 해오셨던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사이각이 세타각 설정이 돼서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정리했던 수전 전력 P라고 하게 되면 또는 PR 리시브 수전단 전력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단상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ER에 IN에 여기 사이각이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류의 위상은 누가 결정한다? 부하가 결정한다. 만약에 부하가 R만 있으면 전류는 전압과 동이상으로 될 거고, 만약에 부하에 유도성 리액턴스만 있다 그러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늦은 상태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걸 쭉 더해 보게 되면 이거랑 평행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IN R 값은 90도 꺾어서 IN X 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ES 값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부하각 델타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뒤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늦어지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늦어지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을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요 전류에는 유효분하고 무효분이 같이 있어요. 유효분하고 무효분이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효분은 이 전류만 가지고 설정했을 때 유효분은 이만큼이에요. 무효분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한국전력에서 그죠? 어떤 발전회사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됐다. 그때 전기세를 걷어들이는 형태는 전력량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 전력량계라고 하는 것은 와트아워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와트는 유효전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전력만 전기세로 카운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런 그 연두색 패턴으로 표현되는 전기에너지를 보냈지만 전기세를 걷어들이는 것 이만큼밖에 못 걷어들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을 잡고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한국전력은 전기에너지를 보냈지만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길이로 전기세를 전기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길이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손실을 조금 보겠죠. 두 번째는 이만큼의 크기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이게 지금 전류죠. 전류. 이 길이로 전류를 공급해줘야 이 길이로 공급해주는 것보다 어때요? 전류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전류가 적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표현되는 PC라고 하는 것이 IN 제곱의 R값으로 표현되는데 이 자리가요. 요 길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 길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상 세타만큼 느린 지상분 설정에서 전류 흘려줬다 그랬을 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IN 제곱의 R로 표현이 될 건데, 만약 요 지상 무효분 요걸 없애버리게 되면 리액턴스 분이죠. 없애버리게 되면 요 빗변으로 표현된 얘가 어디로 간다? 세시 방향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만큼의 전류로 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거기에 제곱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전력 손실이 발생하니까 선로에서 나타난 전력 손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를 줄여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하나만 그렸으니까 직렬로 보이시겠지만 부하가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니까 부하 측이라고 하는 건 다 병렬이죠. 그럼 병렬로 표현된 부분에 유도성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반대적 성격을 갖는 용량성 리액턴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역률계선 쪽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요 안에는 R도 있고 L도 있는 거예요. L.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XC. 그래서 XC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얘랑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의 에너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L이라고 한다. 유도성 리액턴스. 근데 여기 붙여준 요 값을 요 값을 얘랑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 설정을 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당겨지겠죠. 이게 XC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XL 값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부분 하나 더 보태게 되면 얘는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한 번씩 비유를 드는 게 제 손등에 종기가 이만하게 났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종기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물면 잘 아물었네 라고 하는 건데요. 전기는 안 좋은 건데 이 부하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같으면 잘 성립이 됐네, 잘 정리가 됐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하에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상쇄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갖는 용량성 리액턴스를 붙이게 되면 만약 둘의 크기가 같다면 얘네 둘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표현됐던 요 빗변으로 표현됐던 전류 성분이 어디로 가요? 여기 올라와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수전단 전압 이 R과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IN이다. 그 IN 값에다가 뭘 곱해주면 여기가 될 거냐면 삼각함수 개념을 적용해서 표현했을 때 여기 성분의 크기가 IN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ER과 여기 길이인 IN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유효 전력값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전압과 동의상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유효 전력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리액턴스가 반응 안 하잖아요. 리액턴스가 반응을 해야 리액턴스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했죠. 회로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리액턴스 때문에 들어오는 게 무효 전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정해주면 무효분이 반응 안 하잖아요. 반응 안 하니까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무효 전력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가 역률이 얼마?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설정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용량성 리액턴스 XC 값이 여기서 실제 부하에 걸려있는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보다 어떻게 되면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전원 입장에서는 요 C 값도 하나의 부하라고 생각하고 부하가 증가한 거고 그 증가된 부하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 용량성, 즉 진상전류를 취하는 애가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가 진상분 전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다시 보시게 되면 요 길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가시켜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시켰다. 더 큰 걸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즉 아랫방에 해당하는 XL 값은 그대로인데 위로 설정하기 이만큼 커지게 되면 이 크기만큼 잘려가지고 이만큼으로 용량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요. 예를 들어서 얘가 4였어요. 그때 위로 4만큼 당기면 얘네 둘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4였는데 위로 만약에 6만큼 당기면 자, 아래에 4, 위에 6 그러면 얼마로 나타날까요? 윗방향으로 2만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윗방향으로 이만큼 나타나면 그 다음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하의 R값은 그대로죠. 부하의 R값은 그대로인데 지금 위쪽으로 이만큼이 남아있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거냐? 요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자, 다시요. 여기 정리하면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부하가 있는데 부하에 R값과 X값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 부하를 구성하는 R값이 3이고 X값이 4였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전원에서 부하 측에 R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3, X값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4가 들어오는 거예요. 둘의 벡터 합을 시켰더니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다라고 했고, 그때 들어오는 전력의 비율이 유효분 때문에 3, 무효분 때문에 4, 피상분은 5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이 4가 여기서 여기까지 승분이 4가 되고 3이 여기서 여기까지 표현된 게 3이 되고 둘의 합이 5가 여기 값이다 이거죠. 처음 초기 상태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효분이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래로 4만큼 당겨지니까 위로 4만큼 당기자. 위로 4만큼 당기기 위해 C값을 이렇게 딱 걸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4만큼 당겨버리니까 지금 유도성으로 표현된 요 4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분 3만 남으니까 전원에서 오는 건 얼마만 오는 거예요? 5가 아니라 3만큼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딱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를 없애려고 C를 갖다 붙였는데 C가 4짜리가 아니라 6짜리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아랫부분 4를 보상하고도 윗방향으로 얼마가 남는 거죠? 2가 남는 거죠. 윗방향으로 2가 남으니까 전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왔으면 됐는데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얘랑 동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갔으므로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 얘랑 동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얘랑 평행으로. 그럼 여기서 시작했던 요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되었던 수전단 전압 ER 플러스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했더니 전원 전압 ES가 만들어졌으므로 지금 C 값을 큰 거 걸었더니 얘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전단 전압 ER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이쪽으로 바뀌었고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여기로 바뀌었으므로 하나, 둘, 셋 더한 게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ES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전압 ES가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원을 이렇게 그렸더니 누구보다 수전단 전압 ER의 화살표 길이보다 송전단 전압 ES의 화살표 길이가 더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짧아진다는 얘기는 이 전압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압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 전압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 전압이 더 커지게 되면 전류라고 하는 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전류가 역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페런티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전단 전압 ER이 송전단 전압 ES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페런티 현상이라 하는 거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경부하 및 무부하 시 선로의 충전 용량으로 인한 진상 전류가 흘러 전압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 충전 용량이 클수록 선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대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맞춰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C를 갖다가 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부하시 또는 무부하시라고 했죠. 보통 부하가 75% 미만이 되면 경부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때 이 아랫부분은 대지죠. 대지. 윗부분은 선로가 되고, 그럼 선과 대지 사이에는
사실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죠? C가 있어야 되죠. 선간 또는 대지 정전 용량 C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거리를 설정하게 되면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1000배 작음으로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지금 단거리 송전솔로를 벗어나서 이제 솔로 길이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단거리가 아니라 솔로 길이가 쭉 길어지게 되면 요 C 값은요 계속 이제 그 길이에 맞춰서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솔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요 C를 더 고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C가 지금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병렬이기 때문에 부하가 병렬이기 때문에 부하의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솔로 길이가 길어졌을 때 더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요 대지 정전 용량이 더 커지게 되면 요 C가 더 커지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용량이 클수록, 그렇죠? C가 클수록이죠. 솔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페런트 현상은 잘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부하 또는 무부하라고 표현했는데 부하가 작아지면 여기 크기가 작아지는 거니까 R 값과 X 값이 어때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얘가 작아지게 되면 그때 여기 C나 여기 C 값이 커짐에 따라 이거보다 커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벡터 관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됐던 벡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로 바뀌어가지고 페런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런트 현상이라고 하는 건 경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 발생하기 쉽다.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흐르는 진상전류로 인해서요. 충전 용량 클수록 솔로 길이 길어질수록 증대될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은 페런트 현상을 발생해라라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요? 보시다시피 선과 대지 사이에 또는 직렬 병렬을 표현했을 때 부하가 병렬이니까 병렬로 접속되는 C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벌도 받아야 돼요. 벌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한 대 제가 주워 터져서 화가 나잖아요. 고소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죠. 똑같은 부위를 어떻게 한 대를 똑같이 딱 때리면 그럼 용서되는 거죠. 아닌가요? 제 생각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병렬로 붙은 L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C도 어떻게? 병렬로 붙이고 병렬로 붙은 C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L을 또 병렬로 붙이는 거죠. L이라고 하는 게 장비가 되면 리액터가 되는 거고 그걸 병렬로 붙이면 병렬 리액터. 그런데 한자 표현을 이제 빌려와서 쓰면 전류가 나눠진다고 해서 불로 리액터라고 하는 겁니다. 불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직렬 쪽에 문제가 되면 직렬로 붙이면 되는 거고 병렬 쪽에 문제가 되면 병렬 쪽에 붙이면 되는 거고 L이 문제를 일으키면 C를 갖다 붙이는 거고 C가 문제를 일으키면 L을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병렬로 리액터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뭐 선과 대지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액터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설치한다? 네, 바로 변전소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S/S는 변전소 약호입니다. 변전소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기조상기. 자, 최근에는 이 조상기라는 표현 대신에 무효전력 이제 뭐 보상장치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동기조상기가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설비가 되겠고요. 얘 역시나 어디에? 변전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전기기기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또는 기기 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동기조상기라고 하게 되면 부정여자 운전을 시키면 리액터 역할을 하고 과여자 운전을 시키면 콘덴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야, 난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정의 외우세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페런트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 원래 전류는 지상이에요, 진상이에요, 동상이에요?
별 말이 없어요. 그럼 전류는 지상일까요? 동상일까요? 진상일까요? 부하 결정한다고 했죠? 부하는 어떤 부하가 많다고요? 조명부하, 전열부하, 동력부하죠? 조명부하나 전열부하는 역률 1 잡아요. 동력부하는 역률이 1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상분이 유도성 리액턴스 더 커요. 그러니까 보통 전류는 지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럼 지상 전류가 나타났을 땐 무조건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진상이 되게 되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진상이 흘러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상을 흘려주는 건 C 때문이고, 그렇죠? 그 C라고 하는 게 언제 선로가 길어질수록 나타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페런트 현상 또는 페런트 효과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요? 과거에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다음 얘기 보도록 하죠. 자, 충전 용량 및 충전 전류. 이 부분에서도 의외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전 용량 및 충전 전류 얘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대지 설정하고 이렇게 선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한 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선이죠. 또 전선로다 하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러면 전압이 걸리게 되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대지도 큰 전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대지 사이에 이렇게 C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C에 흐르는 전류가 충전 전류예요. 그리고 여기에 담아지는 에너지의 크기가 충전 용량이 돼요. 요게. 그런데 요게요. 요렇게 또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 전선이 이렇게 더 있을 것이다 가정하고요. 어느 임의 한 선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무슨 전류죠? 지락전류죠. 이렇게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락전류가 어디를 타고 흘러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느냐. 우리가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할 겁니다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무언가를 지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과 대지 사이에 표현되어 있는 그 C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또 해석도 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전류는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돌아와요. 흘러요. 전류 내려오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대지로 떨어졌으면 다시 이제 위쪽으로, 위선로 쪽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왜? 전류라고 하는 건 나왔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왔으면 들어가야 된다. 누구 타고? 이 C 타고. 그래서 이 지락전류가 결국에는 이 C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락전류 구하는 패턴이 이 C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패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에 흐르는 전류값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셔야 되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옴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류는 옴분의 볼트가 되는데 C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전압값 2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XC 값이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이거식 정리하면은 오메가 C의 2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쓰게 되면은 여기가 2 파이 F가 되고 여기 C 값이 설정이 되고, 근데 보통 여기서 표현되는 요 C라고 하는 게 크기로 표현했을 때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km당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크기가 마이크로가 들어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달라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따라서 또 배율이 설정이 되겠죠.
이게 1km당 값이면 만약 10km를 고려하면 곱하기 10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압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전압이죠. 이건 기전력이자 대지 전압이어야 합니다. 그때 만약 문제에서 3상을 주고 선간전압 Vn 값을 주게 되면 그 Vn 값을 뭘로 나눠서 루트 3을 나누어서 식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게 C에 흐르는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흐르는 대지로 떨어지는 전류, 지락전류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는데 C 타고 올라가는 전류값이 되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전전류이자 상황에 따라 지락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오메가는 따로 표현하진 않았네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오메가를 2파이F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C값, 여기 C값 설정되어 있죠. 대지전압인데 만약 문제에서 선간전압 또는 사용전압 개념으로 주게 되면 루트 3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단위가 10-6승이니까 10-6승 고려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 길이 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표현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충전 전류는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충전 용량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용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통상 우리는 볼트 암페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충전 용량인데 Q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단상으로 놓고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충전 용량이니까 Q 아래 참자 C로 설정하고요.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돼야 되는 거죠. 전류는 충전 전류 IC 값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놨을 때 여기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 오메가 C의 2제곱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쭉 이제 풀어 써보게 되면 2파이F의 C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L 곱하기 지금 요거 값의 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3분의 Vn 제곱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또는 이제 2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2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상이니까 선간전압은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단상의 경우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상 부분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3상 부분에 이제 QC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단상이니까 곱하기 몇 배? 3배. 이 값의 전류값 IC에 곱하기 3배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됐을 때 자 여기다 3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전압은 이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C가 그죠? 요게 쭉 요게 아래로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 내릴게요. 요걸 내리죠. 그러면 오메가 C의 이 값이 되겠죠. IC 여기 IC 값이요. 이렇게 그러면 3의 오메가의 C의 2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3 그래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오메가가 2파이F죠. 그럼 2파이F 설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C 설정이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2제곱이 지금 설정이 됐는데 이 부분 C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붙여줘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 그리고 L 값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제곱 대신에 루트 3 VN 제곱으로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써보니까 지금 뭐 다른 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요거랑 그죠? 요거 제곱시키게 되면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론식을 써보게 되면 자, 2파이 f의 c에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l에 곱하기 vn 제곱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상으로 표현되는 충전 용량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 돼 있죠. 이유는 여기까지 지금 설정된 것은 볼트 암페어 단위로 표현됐을 때의 용량값이에요. 여기가 볼트 암페어.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표현된 건 킬로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여기 K 값이 킬로로 고려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충전 전류랑 충전 용량 값 설정하는 거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충전 용량, 충전 전류 어디에 흐르는 어디에 나타나는 용량이죠? C에 흐르는 C에 나타나는 용량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요 패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 쭉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